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 네. 꽃이 안 펴서 그러게요. 그리고 꽃이 폈어도 황사 때문에 못 움직였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공기가 무거워가지고 뭐 발걸음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은 뭐 물어보실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난 28일 날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네. 번째가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 이 건설 부문도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좀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 네. 되겠죠. 두 번째는 전국에 이제 미분양 물량 아파트들이 꽤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미분양 물량을 이른바 CR 리츠라고 해서 구조조정 리츠라고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의 숨통이 좀 트일 거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활용해서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3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라고 하셨는데 일단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CR 리츠 미분양 아파트 사준다는 게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비교적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 올려준다는 거는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공사비 너무 많이 올라서 지어봐야 수익도 안 나고 하니까 건설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발주, 공공 부분이 이제 공사비 현실화해서 이윤 어느 정도 맞춰줄 테니까 건물 좀 지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마중물 역할에서 건설 경기를 조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들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LH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거는 원래 LH는 토지 개발 사업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 등에 맞춰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도 깔고 뭐 상하수도 통신 설비 뭐 이런 것들 다 갖춰 놓고 경매 방식으로 건설사들한테 이 토지를 팔아요. 건설사들은 이렇게 갖춰진 토지를 사서 여기다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그래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또는 아파트 지으려고 이 토지를 사놨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앞서 뭐 공사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건물 못 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 살려고 대출 일으켜가지고 돈은 빌려가지고 토지는 사놨는데 이자만 나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토지 좀 다시 사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다시 사가 줄게. 우리는 다시 사와서 나중에 경기 좋으면 다시 팔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3조 원 쓴다는 거고요. CR 리츠는 이제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아마 리츠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네. 금융위기 때도 활용했던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펀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펀드. 리츠보다는 펀드가 조금 더 친숙하시죠. 뭐 펀드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으로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긴 한데 네.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 펀드나 리츠나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펀드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CR 리츠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사주겠다라는 거죠. 정부가 직접 사들이면 여러 논란이 생기거든요. 세금 들여서 건설사 지원한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CR 리츠라는 걸 중간에 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R 리츠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 등으로 돌려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이걸 다시 재분양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동차 엄청 생산해서 주차장에다 쫙 대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안 팔립니다.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렌탈 회사 보고 야, 저 차들 좀 다 사가서 너네가 렌탈로 돌려라라고 한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중고차를 팔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르거든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고 도리어 경기가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오르잖아요. 오래된 그렇죠. 아파트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중간에 이제 CR 리츠란 걸 넣어가지고 뭐 임대로 돌리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건설사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 좀 그나마 한숨을 돌릴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월 위기설이 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중형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태형건설 워크아웃 시작할 때서부터 여러 얘기들이 들려왔고 그랬죠. 물론 워크아웃은 시작했지만 태형건설도 지금 뭐 아주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대주단하고 어떤 사업장을 살릴 것이냐. 50개 넘는 PF 사업장 중에 이거는 좀 살 것 같으니까 살리고 이거는 뭐 매각하든지 처리를 하고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지금 못 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대주단은 만약에 살리게 되면 다시 돈을 좀 빌려줘야 돼서 그 사업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받고 싶어 하고 태형에서는 이자를 좀 낮게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형건설처럼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업하던 건설사들 4월에 총선 끝나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4월 위기설의 핵심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빚도 빚인데 건설사들이 이걸 버틸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어떻게든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금 조달이 지금 잘 안 돼요. 위기설까지 나오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건설사들한테 돈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이 심리를 차단하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4월 위기설 근거 없다.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책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건설사들 일부 지원할 거고 미분양 물량도 사들여 줄 거야 라고 시장에 사인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효과만 있다라고도 좀 들리거든요. 이게 미분양 매입해주고 토지도 3조 원이나 들여서 사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모든 그 정책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시행해 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매입 3조 원은 정부가 규모를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이고요. 이 공사비 현실화를 따로 떼놓고 보면 공사비를 현실화해 준다고 해서 건설 현장이 잘 돌아갈까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팔 때도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그쵸. 높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게 시장에서 팔려 나갈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쉽게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CR 리츠인데요. 원래 지난해 초부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정부 보고 사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네. 이러다 우리 망한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LH 등이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비싼 분양가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건설사들 돈놀이 하다가 경기 안 좋아지니까 미분양 났다고 세금 갖고 사들여 달라고 막 이렇게 비난 여론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분양가부터 낮춰 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CR 리츠라는 중간에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끼워 넣은 건데 문제는 그러면 CR 리츠에 누가 돈을 대고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금융권을 옥죄거나 네. 금융권도 이게 나중에 이거 미분양 사가지고 이익이 나야 돈을 거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권이 돈 안 넣는다 그러면 LH가 투자자로 나서던가 심지어는 국민연금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투자자를 모아서 어떤 자금이 들어갈 거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미분양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싸거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 안 팔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어서 팔려 나갈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이걸 뭐 정부의 압박이든 간접적인 뭐든 해서 CR 리츠를 만들어서 사들여 놓으면 나중에 이걸 재매각해서 3, 4년 뒤에라든지 5년 뒤에라든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가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여기다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몇 가지가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얼마나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시키고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릴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위기를 좀 잠재우는 정도의 대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미분양 네.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국토교통부 2월 주택 통계를 보면은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4,874가구예요. 1월보다 1.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연속 증가세예요. 그렇게 보면 1.8% 늘었으니까 별로 안 늘었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었거든요. 지방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 물량의 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최근 들어서 지방 미분양의 증가폭은 좀 떨어지는데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요. 수도권 미분양은 지금 11,956가구거든요. 전달 대비해서 2월 달에 17.7%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는다고? 그럼 이거 부동산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조금 제일 미분양이 많고요. 9천 가구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자마자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남아버리는 것들 저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11,867가구 한 달 새 4.4% 늘었고요. 지난해 8월 이후에 7개월 연속 이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앞서 이제 CR리츠가 금융위기 때도 시행되지 않았냐고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09년하고 2014년도에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아가지고 CR리츠 활용해가지고 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규모로 사들였냐면 2009년도에는 2,500호 정도, 그리고 2014년에는 500호 정도 사들였으니까 아까 전국 미분양 물량 7만 가구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500채 사들인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해소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규모가 중요합니다. 네, 이 대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지 아니면 위기를 좀 잠재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생활 밀접형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통신사들이요, 3만 원대 5G 요금제, 막 줄줄줄 내놓더라고요. 아니 이거 안 그러던 분들 아닌가요? 저도 3만 원대 없어가지고 4만 원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것 같아요. 저가 요금제 나오는 게 싫으신가요? 저는 그건 아니시죠? 좀 빨리 해주지.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저가 요금제를 내놓지는 않을 텐데 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들이? 이런 생각이 드시는 왜 거죠? 때문에? 정부가 지속해서 통신사들을 좀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으라라고 압박을 해왔잖아요. 이게 이제 단통법 폐지부터 전환지원금이란 것도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번호 이동하면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지원금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5G 중저가 요금제까지 신설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통신사 중에 KT가 먼저 3만 원짜리 요금제를 냈고 LG U+하고 SKT가 이제 후발주자로 나선 건데 네.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죠. 그렇죠. 선택의 폭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뭐 여기저기에 뭐 이것저것 뭐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 막 이렇게 결합하고 그러면 요금도 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G라고는 하지만 이게 5G가 아닌 LTE가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3만 원짜리 요금제가 그래도 뭐 반가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3만 원제 요금제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여기다 데이터를 얼마나 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쭉 새 통신사를 보니까 마지막에 눈치 보고 내놔서 그런지 SKT 요금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금에 비해서 3만 원째 요금제 중에는 데이터량은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OTT라든지 영상 뭐 이런 거 부가 서비스 넣으면 또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개인의 활용 정도를 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